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1월 5일 목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보면요. 코스피가 0.6%, 코스닥이 1% 상승했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1000개에 육박했을 정도로 좀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승 종목 수는 약 한 1300개 정도 됐고요. 시장의 수급을 살펴보면요. 코스피 이번 주 들어서 개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모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모두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월요일, 화요일 사고 3거래일 만에 매도했고요. 연기금의 매수가 어제는 좀 주춤 매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피와 매우 유사하죠. 개인은 3일째 매도, 기관 3일째 매수,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매도했지만 코스닥에서는 어제도 10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국내 쪽 내용 살펴보면요. 미국 대선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지만 역시나 미국 대선 개표 상황에 연동되며 종목별 차별화 컸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전 거래일보다 화요일보다 무려 4조 원이 증가했고요. 코스닥은 약 2조 원이 증가하면서 코스닥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놓고 보면요. 양시장이 이제 모두 확연히 관망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어제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달러와 환율도 장중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트럼프의 선전이 이어졌고요. 미국 나스닥 선물 강세로 인해 테크주들 강세 보였고 반면 신재생 관련주들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요. 네이버가 5.5%, 카카오가 6.8%, NC소프트가 7%, 삼바가 4.9%, 셀트리 4.4% 상승했고요. 아시아 주요 증시도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3대 지수,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3.8%,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5%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기술적인 흐름 볼 때 소폭이지만 벌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일선이 조금 돌아섰네요 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아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차트 기술적인 흐름 봐보겠고요. 먼저 미국 내용 살펴보면요.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그쵸?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선거인단 10석의 어디요? 위스콘신 또 16석의 미시간의 우편 투표가 이어지자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고 이로 인해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트럼프가 예상됐듯이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 마감한 거고요.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제 블루웨이브는 깨진 거죠. 그러면 가능성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인상 우려가 약해진 데 따른 것으로 시장은 그쪽에 좀 환호한 듯 보입니다. 다만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경기부양책 규모가 줄어들 수 있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렇지만 또 독점금지법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대형 기술주가 급등한 거죠. 대선 결과 촉각을 세우며 관련 업종들의 차별화는 컸다는 거고요. 발표된 지표를 보면 10월 ADP 민간 고용은 전월 대비, 예상치 대비 모두 하락하기도 했지만 크게 하락했어요. 그래서 36만 5천 건을 기록했고 10월 ISM 서비스업 지수 역시 전월 대비, 예상치 대비 모두 하락했습니다. 종목들을 보면요.
여기 애플이 4%, 마이크로소프트 4.8%, 아마존이 6.3%, 알파벳 6%, 예. 인텔 1.9%, 뭐 AMD 6.23% 등등, 예, 전반적으로 흐름이, 예, 좋았던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테슬라는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AMD가 6.23% 상승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6% 상승했고요. 기술주들의 흐름 상당히 좋았는데 여긴 없지만, 네, 페이스북도 무려 8.3% 상승했습니다. 바이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유나이티드 헬스가 10.3%, 휴마나가 6.7% 상승했고요. 크게 상승했죠. 또 약가이나 가능성이 약화되자 일라이 릴리가 13.4% 상승했고요. 화이자가 3.15% 상승했습니다. 반면 국채금리가 급락하면서 JP모건이 3% 하락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 하락했고, 키코프가 8.9% 하락하는 등 은행주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버가 14.59% 상승했고요. 리프트가 11.28% 상승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임시고용 운전자들을 정직원으로 대우할 수 없다는 표결이 승인되면서 크게 상승했죠. 또 바이오젠은 FDA가 알츠하이머 약을 승인할 자료가 있다고 발표하자 무려 바이오젠은 43.9% 급등한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좀 희비가 엇갈렸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유럽 증시도 전반적으로 뭐 1%, 2%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프랑스만 2%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 의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혀서 하락세로 출발했었지만,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기를 잡으면 미국과 유럽의 무역 관계가 개선되고, 무역 얘기 나왔어요. 잠시 후에 또 얘기 말씀드릴 텐데 기억하시고요. 무역 관계가 개선되고 미국이 더 큰 재정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반영된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해 지수가 0.19% 상승했는데, 지난 3일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보여준 중국 경제에 대한 확신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이었지만, 미국 대선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홍콩과 상하이 증권거래소 동시 상장할 예정이었던 엔트그룹의 상장 연기 소식이 상승폭을 제한시켰습니다. 유가가 4% 상승했고요. 금가격, 민주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 낮아지면서 0.7% 하락했습니다. 오늘 밤 목요일 밤이다 보니까요,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발표되고요. FOMC 오늘 마지막 날이죠. 기준금리 결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우산업지수, 네, 장중에는 무려 2.99%, 3%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좀 윗골이 길게 달렸지만 그래도 60에서 부근까지 상승한 거.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시장이 좀 이제 안정 찾았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60일선에 올라와야 돼요. 주가가 S&P 500 뭐 60일선 그리고 5일선까지 20일선까지 돌파 안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우보다는 좀 달리 좀 더 좋은 모습이죠. S&P 500 갭상승 나왔죠. 시작할 때부터 1.1% 갭상승 나왔고요. 다우는 갭상승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강보합 출발한 거, 그쵸? 그 부분 좀 달라요. S&P 500은 갭상승 나왔었다. 그리고 지지될 만한 곳에서 결국에는 지지된 거 알 수가 있고요. 나스닥도 지난주 목요일부터 제가 여기 뭐 특별한 게 없으면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곳에서 결국에는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쵸? 네. 기술적으로 뭐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 갭상승이 컸어요. 그쵸? 나스닥은 무려 시작할 때부터 2.5% 출발했습니다.
모든 이평선 돌파 안착하는 모습이라는 거. 5일선 당연히 우상향 돌았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제부터도 이미 5일선 살짝 우상향으로 돌렸네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갭상승 나왔고요. 좋은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흐름 양호하다.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 바이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긍정적인 것은 무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럽 증시 말씀드릴 때 무역 기억하세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무역 얘기예요. 바이든의 외교 정책의 경우 다자주의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보다 무역과 관련 더 합의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역과 관련돼서 그렇다면은 국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이 지난 2000년 부시와 엘고 당시처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일 국내 증시, 금일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모두에서 대선 결과에 촉각을 세우며 관련 업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음을 보면 오늘 역시 업종 종목별 차별화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하락폭 컸던 종목군들 아침부터 갭상승 나오겠죠? 네. 미국의 경제지표 둔화 및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보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필요해요. 그리고 빨리 신속한 부양책 통과가 필요한데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향후 부양책 관련된 불확실성을 키울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어떤 날은 시장이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처럼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또 다른 어떤 날에는 시장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를 일희일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아시겠죠? 화이팅입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황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전체 알림 받기로 하시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